원장님 말대로 합격자 모임 가면 좋지. 다 가고 싶어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153페이지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조문은 내용 자체가 주택 임대차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라는 개념 뭐냐면요. 일단 이쪽은 권리금 때문에 한번 대폭 개정했습니다. 전면 개정했죠. 권리금.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한번 데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보호해주는 걸로 실제 개정했죠. 그 개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아주 사소한 거. 그 개념이라서 실제 시험에는 그런 부분들이 출제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랑 차이가 나는 게 뭔지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돼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인데 여기는 주택 대신에 상가잖아요. 뭘 상가랍니까? 영업용 건물이죠. 그 영업이라는 단어가요, 영리 목적의 사업 줄임말이에요. 그럼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건물에만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비영리 사업하는 사람 어때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임차인인데 보호 못 받습니까? 보호 안 해준답니다. 돈 내야 됩니다. 또 임대차 똑같죠?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적용 안 됩니다. 미등기 전세 임대차로 본댔죠? 적용해 줍니다. 누구를 보호합니까? 임차인 보호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법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환산 보증금은요, 월세를 보증으로 바꾸는 거죠. 월 차이면 얼마 곱합니까? 100 곱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이 실제 1억인데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하면요, 1억 5천 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이 5억인데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10억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험에 그렇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짜리요. 그럼 왜 10억짜리 냅니까 하면요, 서울특별시가 9억이거든. 서울이 금액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환산보증금이 9억인데 만약에 10억짜리 내면 아예 어때요? 어떤 지역에 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례를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도요, 혹시나 최우선 면제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 하면 어때요? 서울만 내어놓으세요. 서울 말고 잘 안 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만약에 그 숫자가 있잖아요. 액수가 나오겠다 하면 어때요? 대부분 서울 내버려요. 왜? 그게 형평성에서 좀 맞다 보는 거거든. 그 뭐 전라남도 광주 광주시 이래내 그쪽 광주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 뭐 관심 있으니까 뭐 좋지 뭐. 그 예전에 15회 추가 시험인가 그때 부산 동래구 냈다니까요. 부산 동래구 냈다가 시끄러워가지고 뭐 출제연 이놈 동네 산다 해서고 그죠? 2신층에 올라와도 이상한 말이 올라와요. 동네 사는 사람하고 결탁했다 해서고 그죠? 근데 아무튼 서울은 환산보증금 자체가 9억 이하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데, 그죠? 그 원칙은 뭐예요? 9억을 초과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용받는 일부가 생깁니다. 요거요. 그럼 원칙은 이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9억을 초과하면요, 요건 적용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왜 권리금 인정 안 해주냐? 그럼 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면 어때요?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권리금 좀 보호해달라고 막 데모를 했더니, 그래? 그럼 권리금 말고 요런 것들 인정해 줄게 하고 정해진 거죠. 그럼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이 상가는 10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 주고요. 권리금 받을 수 있고요. 자, 계약 해지 사유에서 여기는 몇 기 차임? 3기 차임 연체했을 때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요. 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요,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만듭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실제 중개사무소 할 때 나가시면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권장사항인데
그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 작성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계약서는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영업제한 조치의 폐업으로 인한 해지 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법률이에요. 보세요. 내가 상가에서 장사하려고 이제 2년을 계약한 거야. 원래 최단 연수가 1년이죠. 근데 내가 오래 장사하려고 처음부터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팍 터져가지고 1년 만에 쫄딱 망했어. 1년 만에 많이 생겼더니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했죠. 폐업을 했는데 상가에서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니까요. 처음부터 몇 년 계약했어? 2년을 계약했다니까. 그럼 1년치 월세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폐업이 뭐냐면요, 질병 및 감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폐업했을 때, 그죠? 그럼 그런 사건이 앞으로 더 벌어지면,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만든 법이거든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이 법이 개정됐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그죠? 봐야 되죠.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때요? 그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죠? 요거까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6가지는 환산보증금을 어때요? 초과하더라도 인정해주겠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상가임대차법 시험에 나오면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라는 상가 이제 임차인들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X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10원도 못 받아요. 무슨 말 알죠? 또 거기다가 월 차임 전환율 인정한다. X예요. 우리 차임 증액제한 있죠. 100분의 5 적용한다. X예요. 그럼 임대인 올려달라면 다 올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요것만 적용받을 수 있다니까요. 나머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럼 실제 요 보증금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할 수 있다. X입니다. 어딘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일부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 법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10년 동안에 얘만 답을 5번 냈다니까. 중간에. 나중에 뒤에 문제집 가면 이거 잔뜩 실려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 많이 당하죠. 왜? 상가 건물을 어때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리 준다니까요. 확정일자 받은 경우하고 주면 제일 밑에 지문이 저 밑에 4번에요. 이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리 준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위에 월세가 어때요? 500만원짜리 보증금이 5억짜리야. 그럼 이미 이제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밑에 보고 어때요? 지문 보고만 판단한다니까. 이게 문제하고 지문이 연계를 돼야 어때요? 정확한 정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속았던 지문이기도 해요. 이쪽이. 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여기는요, 법인 개인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했지 법인 보호하지 않죠. 이래 보세요. 민사특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거든요. 근데 주택은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민등록이죠. 그럼 법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 처음부터 보호 못 받은 거야. 법인의 이름으로는 주민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못 갖추면 아무것도 인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항 요건이 뭡니까 하면요, 사업자 등록이거든. 그러니까 개인도 법인도 어때요? 사업자 등록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인을 보호해줬다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대항 요건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항 요건이 실제 어때요? 물건에 인도받고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어때요? 다음날 생긴다. 다음날. 근데 사업자 등록이 되면 아니에요. 이 신청하면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요, 여러분 민법에서 판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민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생기죠. 이놈의 공무원이 깨얼러 터져가지고요, 이거 보증금 날리는 임차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공무원이 깨얼러 터져가지고요, 일주일 뒤에 주민등록한 거야. 그럼 나 대항력 언제 생겨요? 일주일 뒤에 그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저당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돈 날린 임차인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이것도 어때요? 세무서에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 안 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요. 해줄게, 신청하면. 이거 실제 어때요? 공무원이 정확하게 어때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내가 신청서에 신청한 날짜 있죠? 그 다음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의 오류를 여기서는 보완하려고 이렇게 법 조문을 만든 거예요. 얘가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주택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지. 그쪽도 바꿔야 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라고 이제 써줘야 되는데, 안 바꾸죠.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해요. 그 차이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건 사업자 등록이구나. 사업자 등록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요, 일부분을 임차하죠. 그럼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요, 중개사무소 열면서 엄청 많이 당해요. 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 수험생들은 아파트 중개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를 얻죠. 그럼 단지 안에 상가 건물인데, 여기 1호, 2호, 3호, 이제 보통 101호, 102호 1층에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분양 면적이 20평짜리예요. 평당 3천만 원 해가지고 6억짜리입니다. 근데 실제 전용 면적은 한 1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실제 이제 여기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하는 소장이 이거 20평을 전부 얻을까 절반 얻을까? 전부 얻으면 월세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5, 600만 원씩 내야 돼. 못 낸다고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절반 얻어요. 절반. 임대인이 칸막이를 쳐놓는 사람도 있고요. 임차인이 얻어서 절반 얻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상가임대차에서 전부 아니죠? 일부분이잖아. 그럼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뭐 들고 가야 돼요? 도면 들고 가야 돼. 이거 안 들고 가서 대학력 인정 못 받는다고요. 아예. 이런 오류를 자꾸 벌인다니까, 수험생들이. 그럼 선생님, 나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대학력 인정 안 된다. 내가 그럼 상가가 어떻는 데인가? 일부래, 일부. 등기가 되어 있는 전부가 아니고. 근데 이건요,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래 볼게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이에요. 1층 건물인데 이제 이게 블록이 나눠져 있어. 안에 복도가 있고요. 근데 요게 어때요? 105호라고 등기돼 있죠. 그럼 내가 105호 다 얻었어. 도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이건 일부 아니잖아. 전부잖아.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요. 임차한 부분이 등기의 일부예요. 등기의 일부. 그게 아니면 이 판례는 그 뜻입니다. 도면 첨부 안 하면요, 대학력 자체를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폐업했어. 그럼 폐업하면 대학력권이 사라졌죠. 그럼 대학력도 어때요? 같이 사라집니다. 그럼 폐업을 한 뒤에 재등록하거나 전대차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대학력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럼 폐업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하셔야 돼요. 그 개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어때요? 대학력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대학력 인정해 주겠다 하는 판례입니다. 거기는. 자, 보증금 횟수 보세요. 조문 하나도 안 틀고 똑같습니다. 임차인들은 경매해야 돼, 경매하려면 소송해야 되죠.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죠. 건물 안 비워도 되죠. 그 내용이고. 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양수인, 그죠? 상가를 인도해야 보증받는다. 경매에서는 물건을 항상 먼저 어때요? 인도해야 보증받는다. 조문이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우선 면제 볼게요.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확정일자 부여 기간만 다르죠.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많아요. 주택 확정일자 부여 기간을 단독 문제지 우리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지만. 그게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법원 등기사무소, 또 하나 공정인사무소 있는데, 그때 정답을 공정인사무소 냈어요. 수험생들이 막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는 상가는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 나머지 공부할 내용도 아니고 시험에 나올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랑 똑같은 조문은요, 상가임대차에서 출제한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럼 최우수 면제 어때요? 똑같지 뭐. 경매 등기 전이죠. 대항력권 갖추면 되고, 보증금 안에 들어가면, 그럼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주는 거예요. 상가도 얼마 범위 내에서만? 2분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임차권 등기 명예신청요.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차에 관한 임차권 등기 명예신청이죠. 그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였어요. 똑같아요. 그럼 보니까 어때요?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법원에 단독 신청하죠? 그럼 비용이 들었다 얼마요? 1억에 20만원 든댔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임대인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원래 대항력이나 우선비가 없던 사람들은 취득하죠? 있던 사람들은요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뒤에 새로 임차인 들어왔어. 최우수 면제 못 받는다 했죠? 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주택임대차 복습하는 거예요. 앞에 배운 거. 자,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에 이제 차이점들이 꽤 있는데요. 보세요. 주택은 2년이죠. 상가는 어때요? 1년입니다. 1년. 또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숫자 말고는 차이점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2년이냐 1년이냐 요 차이만 있지 숫자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디 차이 나냐면 묵시적 갱신 차이 나는 거야.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어. 근데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 해야 되느냐? 6개월부터 어때요? 아, 1개월까지네. 1개월까지. 상가는 1개월이야.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세요. 존속기간 당연히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고요. 임차인들은 언제든지 해지 청구할 수 있죠.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중개시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보면요. 엉뚱한 상담하는 이제 소장들이 꽤 많아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한 3년 계약을 했어요. 왜? 오래 장사하려고. 그럼 3년 계약을 하고 나서요.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 1년 뒤에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하고 나가려는데 나가도 됩니까? 이랬더니요. 소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3개월치 월세만 더 주면 돼.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2년치 월세 다 뗀다니까요. 3년 계약하고 1년 만에 못 나간다고 중도 계약 해지 안 돼, 이거. 그럼 2년치 월세 어때요? 다 떼도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때만 해지된댔어요? 그래, 갱신됐을 때만. 갱신도 안 됐는데 무슨 해지 통지를 해. 중도에 못 나간다고, 이거는. 그럼 갱신됐을 때는 몇 개월치 월세 더 주면 된다? 3개월치 월세 더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갱신됐을 때 효력인데 계약 기간 중에 실제 어떤 효력으로 자꾸 엉뚱한 상담을 해줘요. 그 된통 지가 당해, 소장이. 네가 3개월치만 주면 된댔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어때요? 계속 월세 까버리는 거야, 보증금에서. 근데 저한테 사실은 우리 소장님들이 가장 상담이 많이 오는 게요.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예, 중개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 근데 똑똑한 소장, 계약하기 전에 전화 와요. 승태님, 임차인이 이런 거 요구하는데요. 임대인이 이렇게 해달라는데요. 그럼 제가 어때요? 해줘라.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근데 조금 이제 어때요? 우둔한 소장. 등록관청에서 통보 오고 난 뒤에 전화해요. 선생님, 불법이라고 고발했는데 통보 왔어요. 그럼요. 니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내가 구청장이 뭐 내 동생도 아니고. 동생이라도 큰일 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 가면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법 조문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요. 계약갱신 요구 보세요. 똑같은데 이것도 숫자 들어갑니다. 6개월부터 어때요? 1개월까지. 그럼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6개월부터 1개월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6개월부터 1개월. 제가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주택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때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돼 있죠. 근데 상가임대차는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어때요?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차임은 정액할 수 있는데 100분의 5래 했죠. 100분의 5, 5% 안에서 정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가 막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가임대차를 제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소장님들이 이제 보통 처음 계약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계약서를 봐달라, 뭐 임대인 임차인 요구사항을 좀 확인해달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가봐요. 중개사무소를. 가서 이제 임대인 임차인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을 길게 해달래. 자기는 막 한 3, 4년 막 길게. 또 임대인은요, 짧게 해달래. 한 1년, 2년 이렇게 짧게. 제가 볼 때는 둘 다 바보예요. 내가 볼 때는 속으로 이래요. 둘 다 또라이인가? 왜 거꾸로 요구하지? 임대인은 무조건 길게 해야 돼. 그럼 임대인은 가능하면 얼마로 하면 돼요? 10년 해. 아예 처음부터 10년. 그럼 10년 했다가 인간이 실제 이제 월세 안 내고 자꾸, 그럼 내쫓을 수 있어, 중간에. 그럼 10년 했다가 월세 보증 못 올리잖아. 5% 올린다니까 계속 해마다 5% 올리면 돼. 근데 임차인들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 니는 10년 동안. 절대 못 나간다고. 왜? 처음부터 10년 계약했으니까. 근데 임차인들은 어때요? 무조건 짧게 해야 돼. 몇 년? 1년을 해야 돼, 1년을. 그럼 1년을 계약해도 내 몇 년 보장받아? 10년 보장받는다고, 월세만 안 밀리면. 근데 새로운 계약할 때마다 얼마밖에 못 올려? 거래 100분의 5밖에 못 올려야 돼. 그럼 임차인이 만약에 2년 사업하다가 나가고 싶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 갱신됐으니까. 그럼 임대인들은 길게 할수록 어때요? 유리하고요. 임차인들은 짧게 할수록 유리한데, 저한테 반대로 요구를 해요. 선생님, 임대인인데요, 짧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왜? 이러면 월세 보증은 못 올릴까? 올릴 수 있는데, 길게 해도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짧게 한다고 이거보다 더 올려요? 못 올린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임차인들은 길게 해달래. 그러면 네 사업 안 되면 뭐 잘라고? 중도 나가면 되죠. 나가는데 큰일 나는데 또 못 나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1년 만에 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런 법 없다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요, 해석을 진짜 잘해야 돼. 현장 가서는.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 불리한 계약해 버리잖아요. 고발당한다니까. 나중에 임대차 기간 종료되면서 어때요? 고발되면 골치 아파요. 너 이런 거 설명 안 해줬잖아, 이래 나온다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서 전화해야 된다고. 가서 도장 찍고 나서 전화하면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상가임대차도 임대인 거절 사유 있습니다. 임차인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뭐 부정하게 임차했거나 합의했거나, 임차인 보고 나가랬더니 어때요? 돈 달래.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 어때요? 전대했거나, 또는 건물을 때려 부수죠. 파손했거나, 또 건물이 멸실됐다. 이게 파손은 지가 때려 부순 거고요. 멸실은 자동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럼 나가라 해야 돼. 또 이제 철거나 재건축하고 싶죠. 당연히 장사 못 하잖아.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어때요? 나 계속 사업하겠습니다. 안 된다. 나 재건축할 거야. 그럼 어때요?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은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어때요? 고지를 했어야 돼요. 나 3년 뒤에 건물 새로 짓는다? 그럼 3년 뒤에 어때요? 내보낼 수 있어. 갑자기 어때요? 1년 만에 나 내년에 재건축할 거, 이건 안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주택임대차 똑같죠. 같은데, 주택은 몇 기 차임? 2기 차임, 상가는 3기 차임이고, 주택에 뭐 있었어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고요.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봅니다. 오로지 상가에만 있는 거. 그죠? 상가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앞에요, 처음에 제가 왜 법 적용 받는 것 받지 않는 거 나온다 했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권리금 회수기에 봅니다. 그럼 권리금은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신규 임차인이 지급합니다. 누구한테? 원리 임차인한테요. 근데 그때 임대인들은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해할 수 없는 기간은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요. 6개월 전 하니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포함된 거죠. 또는 갱신거절 통지 안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항상 언제라고요? 6개월 전 되는 거죠. 그럼 권리금 받기 위해서는요, 임차인들은 신규 임차인을 지가 데려와야 돼요.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못 구하잖아요. 그럼 권리금 못 받아요.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그럼 민법 판례 하나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임대인한테요, 권리금을 5천만 원 주고요,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이 상가를. 근데 계약서에 내가 나가면 임대인이 권리금 5천만 원 돌려준다 하고 특이하게 딱 찍었어. 그래야 나도 5천만 원 보장받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고요, 내가 지금 하게 됐는데 그 임차인은 못 구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돌려준다 했잖아요. 그럼 임대인 보고 권리금 5천만 원 주세요. 될까 안 될까? 특약 적었는데 10원도 못 받아요. 그 특약 100날 적어봐야 한 푼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네가 사업하는 동안에 그 권리금은 다 사라졌다 보는 거예요. 권리를 충분히 누렸다고 보는 거예요. 영업 권리를. 그때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이 약정은요,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는 거지, 임대인이 꼭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들은 권리금 반환 의무 있다 없다? 10원도 없어요. 아예 이건 민법 판례입니다. 실제로 민법 판례. 근데 여기서 법 조문에도 어때요? 모양 이래 돼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방해를 했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에 낼 만한 건 아니에요. 요 신규 임차인 보고 어때요? 내한테 권리가 없는다. 내한테. 임대인이 지가 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또 두 번째는요, 권리금 지급하지 않도록 협박하는 겁니다. 너 권리금 주지 마. 주면 내가 죽여버린다. 방해하죠 지금. 자, 세 번째는요, 이게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 요구합니다. 그럼 앞에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규 임차인 들어오니까 너 보증금 1억에 월세 300 내. 300. 계약하겠다는 말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죠.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은요,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럼 신규 임차인 데려와서 내가 지금 권리금을 1억 받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 좀 해주세요 하는데 딱 보더니 어때요? 안 할래. 왜요? 이러니까 그냥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다 뭐예요? 방해하는 행위라고. 방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을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그게 뭔가요? 정당한 사유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거절했죠.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권리금 못 받았잖아요. 손해가 난 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방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댔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는요, 신규 임차인이 거지예요. 거지 들어오면 계약 안 해줘도 돼요. 두 번째는요, 관상이 들어와요. 계약 안 해도 돼요. 세 번째는요, 원래 임차인이 여기서 임대차를 어때요? 1년 6개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럼 짧은 기간에 어때요? 사업하고 권리금 먹고 튀는 것들 있죠. 그 권리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입니까? 하면요, 잘 보세요. 1년 6개월하고 6개월 더 하면 얼마예요? 2년이야, 2년. 최소 임차인은요, 여기서 벌써 얼마나 사업을 해야 돼? 2년 이상은 사업해야지 권리금 인정해 준다. 1년 만에 나가는 것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사업하고 나서 1년 새로운 임차인들이 와서 권리금 보장해 주세요. 뭔데요? 둘 다 내쫓아 버려요. 필요 없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법으로 이거 인정 안 돼요. 일단 보세요. 이번에는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있어. 그럼 이 신규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임대인이 한 사람 데려왔어요. 그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줬죠. 그럼 당연히 내가 어때요? 이 사람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데리고 왔거나 관상 들었거나, 그러면 인력이 짧게 영업했거나, 아예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과 어때요? 권리금을 지급했거나.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없는데 계약을 거절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금 얼마 줘야 됩니까? 하면요,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 있죠. 권리금 요 금액이거나 아니면요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있죠. 그러면 6개월 전에 데려왔는데 계약 종료될 때 권리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중에서 어떤 금액? 낮은 금액요. 아, 이게 주택하고 다르네? 그럼 주택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사유로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환산 월차임의 3개월이거나 또는 환산 월차임 차액에 대해서 2년분이거나 또는 임차인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요. 그 중에서 뭐 큰 금액이에요. 주택은. 근데 이게 권리금은 뭐예요?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 이렇게. 그럼 금액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손해를 봤는데도 법을 잘 몰라가지고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럼 이 권리금은 언제 소멸할까? 3년. 임대차 계약 종료해서 어때요? 3년 이내 소멸해버립니다. 금전 채권 소멸 시효하고 같은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럼 임차인들은 한 2년 만에 한 번씩 가서 어때요? 돈 달라 해야지. 안 주면. 그죠? 자, 여기 이제 손해배상금에 관한 얘기고요. 그럼 권리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어때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근데 국장이 지금 권리금 알까? 모릅니다. 그래, 안 정해놨어요. 법 조문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법 조문에만. 그리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 돼 있잖아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만들었어? 국장이 정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있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요. 장관이 다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점포가 있습니다. 자, 대규모 점포 있죠.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왜 홈플러스 있잖아요. 대형마트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여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 있죠. 백화점, 이제 마트요. 그럼 거기 안에 장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금 인정한다 안 한다? 10원도 인정 안 해줘요. 아, 그 사람들 좀 그죠. 저는 대기업이 넘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봐.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 다치는 거는 참 문제죠. 근데 권리금조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원래. 거기다 이제 국유재산 당연한 거고요. 공유재산 당연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권리금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합의하에 권리금 주고도 갔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임대인한테 어떻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한대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 개념입니다. 자, 권리금 회수 제한 이래 보시고요. 이제 기타 사항 볼게요. 기타 사항은 뭐 주택의 기타 사항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보세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그죠? 누가 만든다고요?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임대차 정보 제공 보세요. 똑같죠? 그렇잖아. 여기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어딥니까? 세무서죠. 그럼 세무서장한테 어때요? 이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됐죠? 임대인 동의 받고요. 그죠? 그럼 앞에 사업이 보증금 얼마인지, 월세 얼마인지 내가 어때요? 세무서 가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알아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지 않으려면.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폐업이나 해질 건데 있는데, 그거 보세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 코로나법이라니까요. 그럼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 받았잖아요. 그때 학원들도 망창 다 문 닫았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수험생 한 명도 없이 강의를 6개월 넘게 했어요. 그것도 수험생도 없는데 마스크 끼고요. 왜 동영상 나가니까 혹시 뭘 할까 싶어서 마스크까지 끼고 이제 실제 동영상 촬영만 해서 수험생들한테 이제 배포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시험 기간 중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실제 아예 집합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못하게 하다가 뭐 거리 제한, 뭐 2m 두고 막 이랬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운영을 못해가지고 폐업해버렸잖아. 그죠? 그럼 폐업하면 어때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근데 효력은 언제 발생해? 3개월 뒤에요. 묵시적 갱신되고 나서 해지하는 거랑 똑같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인데, 사실은 너무 법이 늦게 만들어져서, 그건 좀 이제 개탄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요, 첫 해부터 상가들이 난리가 났었거든. 집합 제한 조치를 내니까. 그럼 그 첫 해부터 검토를 했어야지. 근데 우리 뉴스는 노다지 뭐가 나와요? 착한 임대인 나오잖아.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고, 임대인 중에 월세 반값 가지고 어때요? 뉴스 나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뭐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앉아 있었냐고. 이런 건 하지. 그죠? 근데 3년 지나가지고 다 끝나고 나왔어, 이거. 그죠? 그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인들. 그죠? 할 일은 안 해요. 월급은 더럽게 많이 받으면서. 그죠? 자, 얘기하지 말고. 자, 폐업으로 한 해지권. 요거는요, 환산보증금 초과도 적용해준다 했죠? 적용합니다. 그거 다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요, 자, 전대차에 관한 준건인데, 이거는요, 주택에는 법 조문은 없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는 법 조문이 없지만, 민법을 적용하면요, 이거 인정돼요. 근데 상가는 아예 처음부터 조문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아예. 그럼 임대인의 동의 받고 어때요? 전대차 있죠? 그럼 전차인도 사업하도록 보장해줘야 되잖아.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 어때요? 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근데 이건 아예 원래 상가임대차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적용하는데, 주택임대차는 처음 생길 때 이걸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에 다툼이 있는 것들은 민법을 적용한다 돼 있어서 그쪽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죠. 자, 이제 임대차보호법 맞습니다. 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이 세 파트밖에 없어요. 부동산 실명법하고 경매하고 대부분규칙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뭐 수업을 다 한다고 했고, 다음 주 수업하고 나면 끝이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 할 건데요. 문제풀이 뭐 다음 주 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 요약지 갖고 오셔야 돼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이론도 어느 정도 하고 문제 풀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 중요 사항을 보고요, 이론을 띄워서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책을 보고 문제 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책을 보고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화면에 띄워서 푸는 게 나은지, 그거는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거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되죠.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